예, 들으신 것처럼 BMW 차량들이 주행 중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이어서 콧대 높았던 수입자 업계의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행사에 소비자들이 24시간 동안 16조 5천억 원치의 상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곽수정 경제학 박사, 김종성 경제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수입차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 기자, 네. 지난번 폭스바겐도 그렇고요,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이야기도 있었고, 벤츠 시동 꺼짐 현상도 있었고, 네. 최근에 BMW 주행 중에 계속 화재가 나가지고 소비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독일 차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공교롭게도 그런 공통 분모가 예. 또 생기는데요. 예. 이번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을 넘어서 이게 언제 어디 터질지 공포감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BMW 같은 경우는 일주일 사이에 4대의 차량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동일한 화재 사건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과연 이 불이 공통 이유로 불이 났느냐? 예.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어떤 차는 보닛에서, 예. 어떤 차는 트렁크에 있는 배터리 부분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예.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당장은 결론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BMW 측에서는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나요? 원인 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인 조사라고 해봤자 지금 아직까지는 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렇게 크게 이 걸음마 단계가 좀 많이 나간 상황은 아니고요. 예. BMW 측에서도 원인을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컨베이어 벨트,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이게 타이밍 벨트라고 하죠. 이 캠축과 크랭크축을 연결하는 이 벨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난 차가 있는 반면 배터리에서 불이 난 차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전기적 오류인지 아니면 예. 엔진 오류인지 예.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언제 밝혀내느냐가 예. 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수입차 타신 분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연이겠죠? 이런 현상들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글쎄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예. 앞에서 일지의 자막이 나왔습니다만 예, 예. 11월 들어서 6일 날 빼고는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예, 예.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수입차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모의 시장화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형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테스트 배드로 예, 한번 예. 돌려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우리나라 정부가 유의하셔야 될 점은 1996년 이후에 우리가 수입차 시장을 대폭 개방을 했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하면서 수입차 시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과 소비자의 또 불만 사항을 접수를 해서 예. 바로 수입차 대행업체와 이런 그 외제차 판매사들에게 바로 예. 통보를 해서 리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정부가 이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 일정 금액 제한하는 법안, 또 네. 자동차 보험료 올리는 부분들, 그렇죠. 자동차세,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입법을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수입차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먼저 경비 인정 부분 예. 말씀하신 예. 내용은 우리나라 이제 많은 기업체들이 이 법인차로 등록을 시켜놓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그렇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보험 문제 내용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그 보험료로 커버가 되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비용 중에서 예. 국내 차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는 보험료로 보험 처리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프리라이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실효성 있게 반영을 해야 된다는 측면인 것 같고요. 예. 자동차세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판매가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자동차세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예. 하는 정부 쪽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 수입차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내용이고 질적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나 행정적인 예. 절차를 예. 정부가 하루속히 만들어내는 것이 긴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수리할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고 수리비도 굉장히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사건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폭스바겐 사건부터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예. 이게 지금
지금 최근에 나온 수치가 1,500명 이상, 1,536명이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이 6,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 다음 주 초가 되면은요, 한 지금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서류 검토 작업을 다 끝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음 주 초쯤 되면 소송당 규모가 2,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와 통화를 해왔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즘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폴크스바겐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은 게 전혀 없거든요. 예, 예. 그런데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는 일부 배상안을 내놨습니다. 뭐 바우처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이 $1,000 정도 되는 예, 예, 예. 이 규모의 그 배상안을 내놓으면서 우리 돈으로 한 1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이게 차별 아니냐? 왜 북미 지역에서만 이런 보상을 하고 아직까지 북미 이외 지역에서는 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별 문제 그리고 또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예, 점, 예. 소송단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점, 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폴크스바겐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들 불만이 높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수입차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졌잖아요. 전체적으로 수입차 지금 판매 대수 줄었다고 저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나 뭐 다른 차, 일본 차 이런 게 수입차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어떻게- 어느 정도 미친다고 봐야 예, 되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더해서 예, 예, 말씀드리고 설명을 예, 드리면 예, 예.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 사회적 경험 수준에서는 일반 대중들보다 약간 좀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 근데 예. 왜 소비자분들이 그만큼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자기의 이권을 제대로 챙기려 하지 않는가 이게 가장 좀 의문이 가는 내용이라고 예, 말씀을 예.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수입차가 늘어날 것이 지금 한 30% 정도 수입차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폭스바겐이나 BMW가 화재나 브레이크 파일 이런 걸로 인해서 벤츠가 수입차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우리 현대기아차가 얻는 게 아니라 일본 차들이 얻고 있는 다른 상황입니다. 차들. 예. 그리고 지금 모델도 종류가 우리나라의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한 116개 정도의 모델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한 22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선택 사항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외제차가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예. 수가 있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다시 또 반등할 것이다. 소비자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예. 우리 소비자들의 지금 질적인 내용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 사건이 지나고 나면 또 잊혀져서 예. 또다시 외제차를 자기의 어떤 부라든지 과시욕으로 또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지금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반사 이득을 지금 실제 누리고 있는 건지 그분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진짜? 뭐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예. 과연 이번 폴크스바겐 사건 그리고 또 BMW 등등 여러 가지 수입차 악재가 우리 차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묻는 질문에 지금 당장 확인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현대차에서 이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따로 오픈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에쿠스의 신형 버전이죠. EQ900이라는 이 자동차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이 독일 차가 프리미엄 등급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예.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 당장은 예. 확인되는 게 없지만 예. 앞으로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얼마나 강화를 하느냐,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소비자들의 수요를 예.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가 예.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이고 뭐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예. AS라든지 특화할 수 있는 본인만들의 무기를 하나씩 만드느라 지금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러겠네요. 말씀드리죠. 마냥 웃고만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 향상이 좀 매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한미약품 아마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한미약품과 지주회사죠. 한미사이언스 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박 비결 어디 있습니까? 이게 김 기자. 흔히들 대표이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말 흔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미약품 역시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들은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중에 일부를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하는데 예. 한미약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 상장사 중에는 가장 많은 규모를 투자를 했거든요. 상반기에만 946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예, 예. 전체 매출의
영업이익이 아니고 매출의 20.6%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한 거거든요. 임성기 회장이 고집을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투자자들이 투자 금액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빚도 늘고 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임성기 회장이 우겨서 그 투자금을 계속해서 늘려 나왔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 있게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다국적 제약사들은 규모 면에서 파이 면에서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팠다. 그래서 이번에 6조 원에 가까운 큰 매출 계약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다 해서 6조 정도 되거든요. 이 수출 계약 건수가. 그렇죠. 이 제약 분야에서 한 걸음 도약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보세요? 이번 한미약품 이번에 그렇죠. 한 걸음 도약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R&D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 발표된 내용 보면 1000대 기업 중에서 R&D가 많은 기업 중에 한미약품이 제약사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약품이 R&D 쪽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 지금도 대기 중인 제약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약 같은 거 먹으면은 그 알약이 코팅이 돼가 있거든요.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녹는 시간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한미약품도 그런 계통의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해서 개발을 해서 상당히 특구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성공적인 내용을 했지만 이 성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더 많은 R&D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한번 잭팟을 터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내용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많은 또 펀드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대기업군에서 바이오 쪽에 관심 있는 기업 쪽에서는 틀림없이 M&A의 어떤 유혹이 당겨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나 기업의 입장에서 이 기업을 계속 살려서 나름대로 제네릭 의약품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국 의학 시장, 제약 시장을 이제 이렇게 R&D 중심 시장으로 가서 기술을 수출하고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이 미래 비전에 대한 세팅이 분명히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부가 벤처 육성을 이야기하고 히든 챔피언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제대로 한번 내용을 들여다봐서 뺄 건 빼고 더 할 건 더 할 것인가의 내용을 지금 봐야 된다는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광군제 좀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러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9월에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 그거의 뭐 복사판 비슷한데 사실 뭐 예전부터 2009년인가부터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김 기자한테 광군제 어떤 행사 좀 낯설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행사입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자, 날짜가 11월 11일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빼빼로데이였죠. 일이 4개입니다. 지금 이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 있으면 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로워 보인다고 해서 외로운 사람들은 쇼핑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해결해라.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정한 행사는 아니고요. 좀 아르마리로 이렇게 뭐 기업 마케팅과 연관지어서 1990년대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행사고 이번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알리바바가 대박을 터뜨렸다. 이 부분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6조 원이 넘는 금액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지난해가 한 10조에서 12조 정도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늘었고요. 기록이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뭐 10억 위안 판매를 올리는데 72초밖에 안 걸렸다고 하니까요. 뭐 작년에는 2분, 재작년에는 6분 뭐 이 정도 걸렸다니까 상당히 많이 판매가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판매된 품목들 시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정말 천문학적인 판매고를 올렸기 때문에 알리바바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네스에 한번 등재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그래요?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또 히스토리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이번 이 광군절을 놓고 알리바바와 경쟁업체 간에 갈등이 또 부각이 됐습니다. 업체들을 줄 세우기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알리바바 우리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팔려면 너희들은 경쟁업체에 팔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 법정 소송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광군제가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낳았지만 파장도 만만치 않다. 돈벌이 뒷면에는 또 안 좋은 면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수혜를 입었거든요. 화장품이 우리 한국산 화장품이 외국산 제품 중 20위권 안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도 함께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래요. 이 전자 상거래 업체 아니겠습니까? 중국 최대인데 알리바바 일단 장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
장대 광장이라 그래서 예, 예. 12월 31일 날 저녁 9시부터 그 다음 날 1월 1일 날 새벽 아침까지 소위 말하는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에 판매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오프라인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형태의 판매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아까 우리 기업이 미국, 일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수익을 올릴 기회를 맞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 중에서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기회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겠네요. 하지만 예. 방금 지적하셨듯이 알리바바에서 독점권, 우리와 독점적인 계약을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물건을 팔 수 있다라고 한 내용 등은 중국 정부, 한국 정부가 좀 더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기자, 근데 네.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 여러 가지 좀 비판이 있었어요. 네. 기존의 세일 행사와 별 다른 없다. 품목도 많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별로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분들 많이 유통업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네. 왜 중국은 이렇게 잘 됐는데 우리는 안 된 부분 어디 있을까요? 물론 뭐 기업 환경이 다르고 다 그러겠지만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이 매출만 놓고 보자면은 매출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올라간 건 맞는데 우선 유통업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조명을 해봐야 되는 게 이 행사 자체가 관주도,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행사라는 점입니다. 예. 치밀한 준비, 계획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정부 쪽에서도 개입을 했었다. 뭐 이 때문에 좀 비판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 행사 자체가 유통업계 위주로 좀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제조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유통업체는 유통 마진을 줄여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인데 제조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한 마진, 이것까지 마진폭을 더 늘리게 되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혜택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짧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업체 수도 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정부 역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 때에는 제조업체들도 함께 참여를 시키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했죠. 좋은 지적이신 게 미국 같은 경우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나오면 보통 연 매출액의 20%가 그날 다 매출이 됩니다. 소비에. 기업 측면에서 한 70%가 그날 다 판매가 되고요. 그러니까 재고로 남겨두는 비용보다도 빨리 털고 가자는 거거든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때도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정 경제학 박사, 김종성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